예, 미국 대선 관련해서 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이쪽 산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환 전문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소환입니다. 어제 뭐 박빙도 아니었죠. 일방적이었죠? 예, 됐어요. 됐습니다. 됐죠, 트럼프가. 다시 이렇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논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뭐 어쨌든 관세 자동차로 보면은 이제 관세에 대한 거를 관세. 좀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뭐 IRA 세액 공제에 대해서 이게 부정적으로 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축소를 하겠다. 또 IRA AMPC라고 AMPC가 이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네,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 무력화하겠다.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아직 뭐 이분이 그러니까 뭐 공약은 뭐 여러 가지 했고 했지만 지금 실제로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좀 이쪽 분야 배터리 쪽에서는 특히 이제 우려가 좀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복잡한 규제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것들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트럼프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양반은 인위적으로 보조금을 투입해서 시장을 성장시키는 것에서 근본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 사업가다 보니까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뭐 강하면 살아남고 약하면 죽어야지. 왜 약해서 죽어야 되는 산업을 인위적으로 이제 정부에 돈을 쓰느냐. 그리고 IRA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입장을 밝혔던 게 IRA 자체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는데 들어가는 돈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적을 했던 거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업한테 가장 배터리 기업한테 끼칠 거는 AMPC 관련된 첨단 제조 산업의 이제 세액 공제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 가서 배터리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해갖고 판매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세액 공제를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게 거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인데 이게 우리 예를 들면 이제 국내에서 제일 매출이 큰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니까 그럼 이게 2023년 작년부터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LG 에솔 기준으로 분기당 영업이익에 최소 2천억에서 최대 4천억 원까지 반영이 돼요. 영업이익이 2천억에서 4천억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이 5천억이었는데 AMPC를 더한 게 5천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분기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약 실질 영업이익률은 4천억이다. 그러니까 4천억을 빼고 나면 AMPC를 빼고 나면 1,000억 원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축소가 되거나 일부 내용이 무력화됐을 때 5천억 이익을 미국에서 만약에 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4천억 정도가 빠지면 타격이 많은 거 아닙니까? 타격이 있죠. 타격이 생기겠죠. 타격이 생기겠고. 근데 이제 이게 좀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줄 잡아서 한 10여 개가 넘죠. 한 15개 이상 지어놓고 이제 공장을 가동한 곳도 있고 짓는 곳도 있는데 그럼 여기에 지어진 곳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테네시주, 뭐 캐나다 온타리오도 있지만 그다음에 애리조나주, 조지아주, 뭐 켄터키주, 테네시주, 뭐 이렇게 인디애나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주지사들이 공화당의 절반이에요. 이 대표적인 이 트럼프의 친트럼프이자 텃밭이죠. 트럼프의 어떤 굉장히 어떤 그 친트럼프로 분류되는 사람이 조지아의 이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인데 거기에 이제 당장 뭐 SK 온 공장,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의 합작사 공장 이렇게 많이 박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세액 공제를 제대로 주지 못하면 기업들이 타격을 입으니까 반대 입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이제 민주당 쪽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고 지금 이제 뭐 상하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압승을 하긴 했지만 미국은 이제 그 연방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주의 이제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AMPC 같은 경우에도 203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이제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고요. 원래 정책 자체가 그랬죠. 2030년 그래도 네. 뭐 아직 6년이 남아 있으니까. 네, 남아 있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아까 LG 에너지솔루션 뭐 5천억 중에 뭐 그냥 대략 말씀하신 건데 대략적 제가 이제 한국 배터리 3사 2024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LG 에너지솔루션이 1,889억 원 영업이익 나왔고요. 네. 삼성 SDI가 1분기 기준입니다. 이 467억 원 아니 저기 제가 숫자를 잘못 말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1분기에 1,573억 원 영업이익이 났고 삼성 SDI가 2,674억 원 영업이익이 났고 SKO는 3,315억 원 적자가 났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AMPC의 그 세액 공제로 받은 돈이 LG 에너지솔루션이 1,88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보다 더 그렇죠. 실질 영업이익률은 이제 영업 적자였다는 거죠. 네, 그냥 316억 원 정도 적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SDI는 이익폭이 감소하고 467억 원 정도 받았으니까 세액 공제를 그리고 SK온도 385억 원 정도 받았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제일 뭐 크게 하고 있나 보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AMPC는 그러니까 제조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여서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냐면 삼성은 공장을 가동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동안 이제 작년 내내 SK나 LG는 이 세액 공제를 받아왔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어서 가동을 안 해서 그걸 못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AMPC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은 1분기에 1,574억 원 흑자가 아니라 적자였던 거죠. 316억 원 적자였다라는 적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세액 공제를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단번에다 이제 없애느냐 이제 없애게 되면 투자는 줄어들 것이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노동자의 고용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에 소속돼 있는 주지사들이 있는 주 뭐 조지아주나 뭐 이런 뭐 켄터키주, 테네시주 이런 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 이거 자체보다 아까 처음에 관세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어떤 중국으로부터의 대단한 어떤 그 방패막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아마 중국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한국을 더 적극적으로 미국 미국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한미 FTA가 돼 있잖아요. 한미 FTA인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어떤 배터리 장비나 뭐 소재를 이런 거 수출할 때 관세를 20% 이상의 관세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면 관세가 없거든요. 근데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매기자. 중국은 60% 매기겠다. 맞아요.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남의 나라에 있는 부를 뺏어 와서 우리 안에서 이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잘 먹고 잘 살겠 자국 우선주의니까요. 이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보다는 10%가 그럼요. 60%보다는 10% 먹는 게 낫고 이미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대표적으로 뭐 중국의 한커커즈라는 회사는 한국에서 배터리 장비를 만들어서 미국의 포드, SK 합작사인 글로벌 SK의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고 그 회사를 레퍼런스 삼아서 지금 여러 곳이 한국에서 지금 실제로 공장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직접 미국으로 장비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 소재들을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겠다. 근데 이런 이제 그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이제 좀 예상이 되고요.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미국의 어떤 장벽이 더 공고해짐으로 인해서 중국은 미국의 어떤 뭐 발끝도 건드리기가 어려워졌죠. 진출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배터리 시장이나 전기차 시장은 온전히 한국 기업의 모든 기업들이 이제 뭐 배터리 소재부터 재활용까지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바로 해볼 수 있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파리 기후협약 같은 경우는 바로 탈퇴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바이든 정부가 다시 재집권을 하자마자 다시 회복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정반대로 다시 하겠다는 다시 이제 다시 또 탈퇴하겠죠. 탈퇴해버리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화석 에너지, 뭐 셰일가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이 있죠. 네. 엑손모빌. 네. 엑손모빌도 사실은 배터리 소재 사업을 해요. 네. 그래서 리튬 사업을 이런 것들을 해서 네. 엑손모빌에서 리튬 개발을 해서 이걸 SK온에 공급하는 계약까지 이미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통적인 석유화학 기업이지만 엑손모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소재나 이런 신사업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건 너무 희망회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그 트럼프의 정책대로 갔을 때 기존에 이제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거 막 바꿔가면서 우리가 친환경 차에 뭐 보조금도 주고 뭐 이런 기조하고는 전혀 지금 반대 기조이기 때문에 수요단에서의 어떤 전기차의 어떤 판매 축소 이런 거 우려하는 목소리를 좀 있죠. 그건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고요. 엑슨모빌의 그 재료 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뭘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전통적인 내연차는 보조금을 안 주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는 주잖아요. 네. 이거 여기에 대한 불합리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주지 말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단계적으로 조금씩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여러 군데 이제 뭐 리튬 개발,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발을 담근 기업들이 꽤 돼요. 네. 본인들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전기차 자체의 어떤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많이 이제 회자가 됐습니다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 2,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금 트럼프를 지원하는 상황인데, 거기 뭐 전기차만 하는 건 아니니까. 전기차,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페이스X 같은 이제 이제 방산, 뭐 국방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공장도 가지고 있고,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서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받아왔던 것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어쨌든 자국 기업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되 보조금을 인위적으로 줘서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정책들은 좀 손을 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게 된 것은.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인 그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들을 보면 이제 일반 그 뭐 관세에 대한 완성차 수출의 이제 관세에 대한 건 일단 차치하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그 보조금을 차량당 최대 뭐 한 7,500불 정도 줬나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축소하거나 일부 내용 무력화하고 전기차 의무화 및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도 없애겠다. 그럼 굳이 뭐 이제 뭐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전기차로 바꿔왔던 어떤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은 전기차 수요도 좀 북미에서는 좀 줄 것 같고, 2차 전지도 아까 말한 대로 IRA의 그 AMPC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미국 내에서 생산 판매한 배터리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축소하거나 일부 무력화하겠다는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큰 영향이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부정 영향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현실화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주지사들의 자기 표현들의 특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많이 나온 얘기합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왜 거기도 이제 민주당 지지했다가 갑자기 이제 트럼프로 돌아섰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 전기차 혁신차 막 소개하면서 GM 포드 이런 거 띄워주고 테슬라를 의도적으로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눌렀던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것 때문에 그래요. 바이든 행정부가 친노조 정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는 뭐 일 중독자 뭐부터 시작해서 노조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고, 어찌 됐든 그 전기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시장에 대한 보조금 자체를 트럼프는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 줄고 2차 전지 줄고 막 그대로 간다면 타격이 있겠지만 지금 실제로 그게 행하여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행하여지더라도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자기 국가에 뭐 외국 투자가 들어오고 제조업에 대한 어떤 인프라 투자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단순히 배터리 셀 기업만 나간 게 아니고요. 뭐 양극재 소지하는 기업, 그다음에 전해액하는 기업, 뭐 재활용하는 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이거를 다 막을 이유가 사실 외국 기업이 자국 내의 허브판에 와서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공약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공약은 이해하되 굉장히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네. 저는 그 반도체 쪽에 얘기들을 보면
두 가지예요. 반도체 취업법 아까 얘기한 보조금 네, 얘기한 네. 칩스법, 칩스 액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다. 뭐하러 그렇게 하냐? 관세 높이고 뭐 그러면 이쪽으로 다 오게 돼 있다. 네. 보조금 안 줘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 얘기는 이제 일단 한국 기업들은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일부 이제 지금 공장 짓다가 지금 일부 중단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잠정적으로. 근데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 설마 이거 뭐 안 주겠다고 그러면은 사실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보조금 얘기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중국에 대한 규제 강도와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강력해질 겁니다. 보이거든요. 아까 뭐 이기준 기자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한테는 그냥 미국에서 직보조금 삼성전자에 주는 거 일단 차치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 CXMT라든지 YMTC라든지 D램 랜드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조금씩 스무스무 계속 이제 캐파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기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 쪽에서 지금 장비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뭐 이런 것들 이제 통제를 계속 하다 보면 생산 쪽에서 중국이 이제 정상적 속도로 오는 것보다는 좀 더 아무래도 좀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하고 직접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메모리 기업하고 뭐 마이크론하고도 경쟁하긴 하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 뭐 잘 아시겠지만 화웨이 스마트폰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규제를 좀 더 세게 해준다면 한국은 일부 시간을 보는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더 얘기할 거 있습니까? 배터리 쪽에? 어쨌든 그 보조금 자체가 일부라도 줄어드는 거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 네. 그쪽도 나름대로의 정보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미 전 일주일 전쯤 들었던 얘기인데 트럼프가 될 거로 확신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미 수립을 해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미국과 그러니까 뭐 북미 대륙과 비북미 대륙의 전략을 완전히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어떻게 바꿉니까? 예를 들면 공급망 자체를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가는 거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공급망을 완전히 이제 독립 파이프라인을 완전 따로 파는 거죠. 미국은 아예 그냥 독립적으로 네. 독립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철저하게 원가 절감에 맞춰서 중국산 장비, 중국산 설비를 많이 써서 그런 것들은 아시아나 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3사가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인 게 ESS 같은 경우에도 네. 배터리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제조에 대한 원가 절감도 어떤 식으로 추진하냐면 반도체 공장도 이렇게 짓잖아요. 설계 엔지니어링 하는 기업, 시공하는 기업, 그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건설을 하는 기업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턴키로 특정 기업한테 맡기는 네.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부 이제 원가 절감에 맞춰서 턴키로 주겠다. 그래야 다 각각 나눴을 때 뭐 공기 이슈, 그다음에 품질 이슈, 책임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소재가 하기 쉽지 않은데 한 기업이 그냥 몽땅 특정 엔지니어링 기업이 다 맡아서 설계, 시공, 안에 이제 유틸리티 이런 거 설치까지 다 맡겨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